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지침이 드디어 종료되었다. 오랫동안 한국의 손목과 발목에 묶여있던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현재 세계의 수많은 외신들은 이를 보고 한국에 강제적으로 걸려있던 리미트가 해제되었다. 앞으로 한국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급등할 것이라 점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 역시 한국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얻어낸 성과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한국은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으로 인해 최대 사거리 800km라는 제약에 갇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말기였던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는 협정이었는데요. 동북아에서 가장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한국에서 북한에 대응하겠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군사력을 강화시키면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미국의 판단이었죠. 하지만 이후 북한이 국제법을 어기고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자 미국은 조금씩 한국에 걸었던 제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최초 최대 사거리 180kg, 최대 탄도 중량 500kg이었던 지침은 2001년 1차 개정 때 사거리 300km로 늘어났으며 2012년 2차 개정 때에는 사거리 800km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차 개정 때에는 사거리는 그대로 하되 탄두 중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파격적 개정이 이루어졌었는데요. 2021년에는 드디어 사거리마저 무제한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굉장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행보를 보면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쿼드를 구성하여 이 3국이 태평양 안보 전략의 핵심인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역시 미국의 최고 우방국은 일본이었다. 한국은 쿼드에 끼지도 못한 채 그저 중국, 러시아, 북한에 제물로 바쳐지는 총알바지에 불과한 나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주장을 지속해왔었죠. 실제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국은 한국을 쿼드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가? 라는 언론들의 질문에 백악관 대변인은 쿼드는 이미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으로 정해져 있다. 너무 수학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렇게 존재한다. 쿼드 회원국의 변화에 관해 예측하거나 예상할 것은 따로 없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국은 쿼드에 끼어들 틈이 없다는 뜻이었죠. 때문에 일본의 언론들은 이것을 긴급 속보로 보도하며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독보적임이 증명되었다. 축포를 터뜨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막상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그 속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전해지자 일본의 안색은 급격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쿼드와 별개로 한국을 핵심 안보 전략 국가로 특별 대우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일본의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현무사 미사일을 통해 이미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중남부에 몰려있는 해상자위대 기지 타격도 가능하여 일본 해군이 보유한 군사기지의 80% 이상을 한순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자위대 대 한국군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늘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한국은 대륙 방향으로는 중국과 북한이 가로막고 있고 해양 방면으로는 일본이 진출을 막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직접적인 접전을 하지 않더라도 해상 자위대를 태평양 연안에 넓게 펼쳐서 한국의 보급을 틀어막으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실제로 공식적인 전쟁을 펼칠 권리도 없고 경험도 없는 오합지졸 자위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한국만큼은 이길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일본이 제 아무리 한국을 해상으로 봉쇄하기 위해 자위대를 태평양 연안에서 넓게 상기한다고 한들 한국은 더 먼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여 일본의 군함들을 일일이 요격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미국의 리미트 해제로 인해 한국의 미사일은 미국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일본이 한국의 미사일을 피해갈 수 있는 곳은 이제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의 방위성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일본이 제 아무리 최첨단 23과 항공모함,
미사일 감지 및 요격 장비를 갖고 있다 한들 미사일에 미쳐버린 민족을 이겨낼 방법은 없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한국은 말 그대로 더 강하고 더 많은 미사일 개발 생산에 미쳐있기에 이제 지구상에서 한국의 미사일 화력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일본의 방위성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만한 정신적 여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군대를 투입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은 한국의 독특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한국 경제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 역시 군대를 투입하여 빠른 공사가 가능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군 인력이 투입되어 초기 조속한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때 국민들은 징집된 것도 억울한데 왜 장병들을 방역에 투입하는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군인들을 피해가기라도 하는 것인가? 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코로나 확산 초기 다른 모든 나라에서 발생했던 사회적 무질서와 의료 붕괴 사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의료진을 포함한 군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을 불온 시선으로 지켜보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 한국과 달리 코로나의 폭발적인 확산세를 못 이겨내고 의료 붕괴가 연달아 터지는 대참사를 보였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한국처럼 체계적이지 않은 탓도 있지만 나라에서 신속하게 차출 가능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본은 얼마 전부터 일본 자위대를 코로나 방역 현장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데 일본 자위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할 따름입니다. 지난 15일 일본의 아이치현에서는 80대 여성에게 하루 2차례나 백신을 접종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더니 17일부터는 언론에 의해 역대급 사실이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 내용인즉슨 일본 방위성이 구축한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에 가상의 인물 정보를 넣고 예약을 해봤더니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일본에서 백신을 접종받으려면 국가에서 종이 우편을 통해 수령한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절차 때문에 일본의 백신 접종은 속도가 굉장히 더뎠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터넷을 통해 백신 예약을 하려고 보니 문제의 그 코드로 아무 숫자나 집어넣고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정보를 집어넣어도 예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의 언론에서 방위성이 허술함을 지적하고 나서자 방위성은 각 언론에 항의문을 보냈는데요.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였으면 방위성에 조용히 전달하면 되는데 굳이 기사로 내보내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다. 일본 방위성의 수장인 기시 노부오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각 언론이 부정한 수단을 통해 백신 예약을 실시한 행위는 본래 백신 접종을 진행해야 하는 65세 이상 국민들의 기회를 빼앗고 귀중한 백신의 낭비를 초래하는 지극히 악질적인 행위이다 라며 적반하장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허점을 지적한 사람들은 비국민으로 치부하며 좌표를 찍고 폭격을 가하고 있는 게 황당할 노릇입니다. 일본이 그러든 말든 한국은 군사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특히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부 공개하여 일본의 군사 전문지가 패닉에 빠져버린 정보도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 키և 21 보라매의 영상이 공개되자 일본인들은 제대로 완성도 되기 전에 홍보만 요란하다. 미국을 봐라. 세계 최강의 국가임에도 조용히 기술을 개발한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한국이 그 자체구나 라며 한국의 보라매를 폄하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적 용도의 전투기가 아닌 상업적 용도의 전투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KF-21은 어떻게 보면 상업적 용도의 전투기가 맞습니다. 원래 한국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무기 수출 국가입니다. 각종 미사일, 전차, 자주포, 잠수함, 전함 등 온갖 무기를 판매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방력의 지속적 증진은 필요한데 휴전 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막상 실전에 사용할 일은 별로 없다 보니 무기의 효율적 운영과 경제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이제 막 개발한 최신식 무기들은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노후화되거나 남는 물량은 해외에 팔아 이득을 남깁니다. 그런데 K-21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투기마저 100% 국산화한 상태로 해외 수출할 수 있게 되는 신호탄과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애초에 팔기 위해 만드는 물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인데 그렇게 대단한 무기라면 왜 기밀로 유지하지 않는가라며 비난을 하는 일본인들의 생각이 모자르다 할 수 있겠죠. 막상 한국이 정말로 팔 생각이 없는 무기는 따로 존재합니다. 지난 8월 비행 영상의 극히 일부만 공개되었던 국산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X가 바로 그것인데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시험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촬영한 가오리-X의 비행 영상은 일부 공개하였지만 외부인들의 촬영과 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되는 전형적인 형태를 띠는 가오리-X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단발 엔진에 꼬리 날개도 없이 비행하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죠. 이에 일본의 군사 전문 매체인 항공만능론에서도 그 잠깐의 영상을 보고서 특집 기사를 구성할 정도였습니다. 가로 14.8m, 세로 10.4m의 크기에 10톤의 중량, 3시간가량의 비행시간과 마하 0.5의 속력을 지닌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도 위기감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산학기관이 하나로 뭉쳐 군사 분야에 응용 가능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렇기에 일본이 결국 깔봐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일본은 학소리에서 군사연구는 하지 않겠다는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는데 이런 구시대의 사고방식은 얼른 버리고 한국처럼 방위 분야에서의 산학기관 제휴를 더 늘려야 한다. 솔직히 한국은 군사산업체계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성숙한 게 현실이지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군사력이 더욱 가파른 속도로 발전됨에 따라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일본인들이 감히 착각으로라도 한국보다 일본이 강하다는 생각도 못하게 한국의 비약적인 국방력 증진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